10월 31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힘들게 보내시고요. 주말에 편히 쉬고 계십니까? 저도요 진짜 뉴스 브리핑 때문에 이거 요즘 정말 바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습니다. 이 하루가 무료하게 이렇게 보냈을 건데 뉴스 브리핑을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저도 성격이 상당히 꼼꼼하고 한번 시작하면 또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뉴스 브리핑에 정말 많은 시간과 기획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힘을 내라고 성의도 보여주시고 해서 정말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이 일을 같이 하는 스태프들도 사명감과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토요일이니까 먼저 정치 관련해서 단신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2번 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남경필 씨가 하도록 이렇게 물려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아직 자리가 없이 백수로 계신데요. 저는 김문수 전 지사를 잘 압니다. 사람 개인적으로 아주 청렴하고요. 또 소신이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좌파가 전향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분은 좌파일 때는 확실한 좌파였고 구로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좌파였죠. 그리고 민중당도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 이후로 이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열심히 또 우파로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이분처럼 하게 되면 큰 자본도 없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감성이 조금 부족하고 대중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대중들에게 아직 큰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데요. 얼마 전에 나는 친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김문수 지사가 친박 선언을 했는가? 물론 모든 정치인의 선택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는 비박으로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경선에 박근혜 후보와 같이 겨루었죠. 2012년에요. 당내 경선에요. 자,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김무성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 성향을 조금씩 띄어오다가 지금 대구에 이제 수성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갑에는 아마 이한구 의원이 있었던 모양인데 본인이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한때는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건너갔죠. 독수리 모임방인가 해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대구에서 계속 출마를 하면서 텃밭을 다져서 거의 될 뻔한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는 뭐 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김부겸 전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김문수 지사는 이 대구 경북으로 내려갈 때 욕을 좀 먹었지만은 내려간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걸 인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포항 출신이고 TK에 기반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장을 했지만은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TK하고의 연골고리가 많았죠. 기업도 하면서 그런 고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학 이후부터 쭉 서울에서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해왔고 그 다음 경기도 지사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아마 대선 후보로서의 한계를 굉장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확고한 지역 기반이 없는 대선 후보가 성공하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는 TK 지역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계기를 내년 총선으로 보고 제일 어려운 TK 대구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김부겸 의원과 겨루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유력 대선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친박이다 라고 하면서 포지션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같아 이렇게 알려지고 소문이 날 때 전부 나는 친박이 아니다라고 다 탈출을 했는데요. 요즘 김태호
의원 내년 총선에 출마를 안 하고 반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즘 확실한 친박으로 면모를 보여주고, 이인재 의원도 지금 요즘 확실한 친박이고, 김문수 전 지사도 친박이고, 친박이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역시 그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어쨌든 김문수 전 지사 판단 잘한 것 같고요. 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을 두고 뭐 1일 날은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고 2일 날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3년 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할 거다. 그래서 회담의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런 기사들이 난무하는데요. 청와대가 보다 못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 즉 미리 예단해서 비관적이 될 것이다. 즉 회담에서는 결렬될 것이다. 심지어 뭐 소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베가 박 대통령 앞에서 난사군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박 대통령은 굉장히 곤란해질 거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번에 명확한 사과를 통해서 정리하고 갈 가능성은 저도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우회적인 입장에서의 과거사에 대한 소극적인 사과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술에 어떻게 배가 부릅니까? 국가 간에 서로 간에 흐름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선 문제를 회담 한번 불러가지고 뭐 밥도 안 먹는다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친하다고 소문낼까봐 밥도 안 먹고 30분 회담한다 소문도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큰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정치도 아무도 모르는 것듯이 국가 간의 외교도 알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회담은 사실 한일 정상은 별로 만나는 기가 싫었을지 모르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 속에서 미국이 두 우방을 사이좋게 해야 자신들이 편하니까 상당히 압박도 넣고, 박 대통령도 중국에 10명씩 갔다 와서 뭐 중국이 주도하는 AIB는 참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RCMP입니까? 그런 건 참여하면서 TPP도 빠졌는데 박 대통령이 맨날 미국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삼각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회담도 하겠다고 성의를 미국에 또 보인 거고요.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론이 추측하는 것처럼 매양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회담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그걸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발표라도 하고 박 대통령이 한번 일본 간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 좌파나 비판적인 세력들을 의식해서요. 무슨 뭐 박 대통령이 뭐 친일이다, 뭐 닭깎기가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닭강인지 닭깎기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요, 누가 뭐라든 반대하는 사람은 줄기차게 한국은 반대하게 돼 있는 나라니까 무시하고 주고받을 게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뭐 청와대도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예단해서 비관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놓으면요, 마치 협상이 좀 되면 그것이 마치 일본한테 퍼주기를 한 것처럼 또 코너로 몰라고 미리 작전을 쓰는 것도 것일 수도 있으니까 뭐 예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반대로 너무 많은 서로 간의 합의가 나올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하고의 우방하고의 관계들도 있는데 뭐 중국하고 경제 성과라 해서 이것저것 뭐 발표를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국가 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한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이 실현돼야 되는 것이지 서로 간에 발표하는 문제는 실현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남중국해 난사 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우려스럽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언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려스럽다 말 정도도 중국에 못한다면 우리가 그게 국가로서 위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경제적으로 잘 간다 아무리 발표해도요, 솔직히 그것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중국의 국제적인 영해 통과의 룰을 어기고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서 자기 땅이라고 남나라 앞에 바다에 가운데다가 그렇게 우기는 부분은 중국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요. 그 남중국해는 전 세계에 배들이 1년에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자기 영해라고 우기면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호주는 군함까지 보내보내겠다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한국은 그런 어떤 중국의 태도가 우려스럽다, 국제적인 룰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중국은 주석도 아니고 총리가 왔습니다. 언론들은 이런 거 이해 참 잘하더만요. 시진핑과 리커창은 서로 간에 주석이 갈 때, 총리가 갈 때를 구분해서 역할을 분담하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매번 리커창이 왔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잘못됐다고 보도하는 보수 진보 언론 하나도 없어요. 다음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시진핑이 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언론이 한 줄도 못 씁니까? 알아서 기는 언론요, 정말 이런 언론들이 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쨌든 중국에 할 말은 조금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정말 얄밉게 한다.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황장수는 맞는 말을 참 얄밉게 한다내지 저 놈은 말하는 것마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유시민 지지자는 제 사이트에 들어와가 댓글을 남겼는데, 자기가 유시민 극렬 지지자인데 황장수가 유시민이 닮아서 당신도 좋다 이랬는데, 제가 좀 저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좌우간 제가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정치인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충정이 어린 말을 하면요, 진짜 충정이 좀 있게 이야기를 하면 진심이 받아들여집니다. 안 그러려면 말을 말아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남 비판하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KFX 사업 대통령이 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KFX 사업의 방향이 처음에 조금 잘못 잡혔고 수정을 해서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쪽으로 하고, 지금 정해놓은 방향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즉 18초 2천억인가를 들여가지고 이 고성능 쌍발식 비행기를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부분이나, 현재 미국 측에 요구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으니까 서로가 원만하게 되는 부분을 타협을 해서 그 수준의, 우리 수준의 가격과 성능과 북한의 관계, 또 비행기 대수, 수출 가능성, 경쟁력, 또 장기적인 기술 발전의 가능성 등을 다 고려해서 원만한 형태의 타협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독자 기술로 미국의 일부 지원만 받아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충고들을 저하고 비슷한 무리에서 유승민 의원이나 정두원 국방위원장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두 분 똑똑한 분이니까 지적하는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 제가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그 방법을 이렇게 좀 틀어서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대통령이 쏟고 있다면 대통령이 멍청해서 쏟고 있다라고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옳은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평소에 좋은 관계도 아니고 솔직히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가 좌절된 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한 내용이 옳은 부분이 다 없어질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을 얄밉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길 바랍니다.